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9시 24분인데요. 2월 26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계를 이렇게 놓는 거는, 날마다 한번 그 기록으로 방송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 부양책. 이게 지금 우리 증시나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그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보이죠. 중국도 코로나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이 경기 부양책으로 주가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하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00원이 지금 넘어서면서 아마 정부에서도 어떤 개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금융 위기라든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질 않으면 어떤 이제 개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치를 계속 올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목표치를 올리면서 지금 1224원까지는 열려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 변곡이라고 목표치, 그리고 달러 목표치는 어디까지 볼 건가, 예상도 흐름과 비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증시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어제 제가 이제 변곡일이라고 했는데 이 변곡일이 정확하게 어제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온 거는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에 가까운 거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세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또 이게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항상 어떤 목표치나 방향성을 정해줄 때 이렇게 빠질 때는 277대까지 지금 봐라 했는데 오늘 그 277을 찍었죠. 277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도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를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면서 이 삼성전자 목표치 62,600원에서 자 여기서 한번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뭐 또 틀렸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뭐 틀리고 맞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는 이게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질 건지 안 이어질 건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으로 지금 반도체 부분을 견인을 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지금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데, 어쨌든 이 지금 5일선하고 멀어진 부분을 좁히려고는 노력은 하겠지만, 차라리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조금 더 밀려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반등의 여지는 좀 더 강해 보였다고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참 묘하게 삼성전자는 조금씩 빠지면서 개인이나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하고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또 많이 이게 매도를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를 지금 한번 보면요. 매일같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주 매도 부분이 지금 요걸 한번 잠깐 이제 요걸 보실까요? 이 매도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는 도중에 자, 기관들이 다시 어제 그제부터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서 거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매도 이제 상위 종목에 1, 2위로 들어가면서 거의 그 매도 금액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걸 한번 어쨌든 이 시장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너무 그 지금 지분율이 외국인들 지분율이 지금 얼마냐면은요 56%예요. 자, 56%고 꾸준히 지금 그 사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어 지금 9월부터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설사 뭐 여기까지 판다 그래도 내려온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이게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왜 여러분들이 이게 그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보면 올라갔다가 빠졌다 또 올라가냐면 여기서부터 매도가 시작돼서 올라가서 또 빠뜨리면서 왕창 팔고 올리면서 또 팔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완성은 될지 안 될지 60일 이격을 지금 부딪히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지금 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대차 거래라는 걸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대주 거래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차 거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주식을 또 빠질 걸 예상하고 빌려서 또 여기서 다시 사면 되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여기서 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지금 내리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파생으로도 지금 또 주식 선물로도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런 굴곡을 가지고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그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구간을 갖는 게 이런 게 다 그 수익 구조 구간이고 어느 정도 포지션이 갖춰지니까 이런 방향성이 나왔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최근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그 주식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한번 볼게요. 오늘도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처럼 한 200만 주 정도를 지금 팔고 있죠. 정말 야, 이렇게 팔면 뭐 또 한국에 또 돈 빼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은 이렇게 주식을 팔면서 이렇게 채권들을 사가는 구조인데 오늘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요 채권들을 산다는 거는 이게 전체적인 시장으로 봐서는 채권 매수는 어마어마한 이 음모가 숨어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채권은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고 일단 수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개인적인 부분들은 좀 줄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계속 그 시장을 관찰을 하면서 느낀 건데 개인들이 선물을 좀 많이 더 사줘야 되고 이 매도가 개인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이 시세가 변동이 나오는데 또 원달러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좀 취하는 부분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요게 조금 어제 오후에 들어서면서 좀 미약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바로 이게 돌아서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예상은 좀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요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왜냐하면 매매 주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을 지금 주체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제가 요 3년 국채 선물 먼저 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주식을 판 것 같지만 정말로 많은 액수 뭐 요날 한번 5천억 정도가 저 1조 5천억 정도의 채권을 팔았는데 이걸 제외하고는 꾸준히 뭐 1조 3천억, 1조 6천억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채권을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작년 11월 달에도
12월이죠. 여기 지금 11월까지 가보면은 작년 11월도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상당히 좀 그 채권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런 채권 부분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꼭 굳이 이게 3년물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10년물하고 3년물을 섞어가면서 지금 매매를 하는데 작년 11월부터는 이렇게 채권을 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좀 많이 산 부분들이 10월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는 것보다는 지금 3년물로도 보시면은 10년물, 3년물을 섞어가면서 이 채권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는 굳이 돈을 지금 빼가고 있지는 않다. 지금 요거 이제 차트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어 거의 매도보다는 매수가 집중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10년물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년물은 오히려 3년물보다 더 채권을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보다도 지금 보시면은 누군가가 지금 이 외국인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달러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처럼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향후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채권을 사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인 지금 그 투자 목적을 가지고 채권을 매수를 하는 거다. 지금은 이제 유럽발 문제가 생기면서 과거에 그리스 사태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아시아 쪽 채권이 상당히 메리트를 느끼고 달러가 이쪽으로 몰려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 유럽 쪽에 비해서보다 우리나라 같은 국채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국채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의 국채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자본 시장이 개방이 안 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채권들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채권 채권 발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에 달러가 안 들어간 것 같지만 이 채권 발행을 기업들이 하는 거를 달러 단위로 해서 많이 들어갔다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놓으시면 지금 이 기업들이 향후에 정말 이 만기가 돌아온다든지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이 달러 채권에 의해서 한번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달러가 여지껏 약세를 보이다가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향후에 달러가 강세가 생기면 뭐 채권 발행한 거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발행한 게 이게 막 올라가 가지고 200억 가까이 간다 그러면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200억까지는 안 가겠지만 150억이 되고 이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뭐 이것까지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한번 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게 이제 약간은 넘어서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줄이면서 이제 지수도 약간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구간이니까 지금 우리 선물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변곡점이었는데 사실 제가 어제 277.1을 찍고 갔으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걸 못 찍고 야간 선물에서는 찍었는데 이게 못 찍고 가다 보니까 오늘 277을 찍고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목표치라는 거는 제가 항상 설정을 해드리지만 요번에 주가가 빠지면서 내린다 내린다 하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치를 봐야 되고 언제 변곡점이 나온다. 이 점은 우리가 오랜 시간 전부터 여러분들하고 제가 봐오던 부분이고 또 이게 정말로 그날 변곡점이 나오고 이게 또 목표치가 안 차니까 오늘 변곡점의 연장이죠. 이게 사실은 어제 277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가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목요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어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양적 완화까지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를 준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시장은 좀 급반전해서 여기 그 갭을 메꾸러 가는 지금 상황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 양 이틀 동안 오늘 오후하고 내일까지 합해가지고 금통위 하는 데까지는 291, 한 290에서 292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상태는 언제든지 여기까지 올라갈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달러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뒤에 그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되고 빨리 올려드려야 될 상황이 나오면 이걸 빨리 올려드리기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원달러 부분도 어제 상당한 급락이 나오다가 지금 216원, 어제 여기에 시장에서 마무리된 금액 정도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서도 어, 제가 이제 뭐 1136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랑 오래 이렇게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는데요. 전혀 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얘기를 이걸 더 강하게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여기서 1150원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도 올라갔다 분명히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오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인가 제가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렸어요. 1224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1224원이 올라가면은 왜 이런 목표치가 나오겠습니까? 자, 반등의 여지가 여기까지 남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224원을 못 찍으면 내려갔다 반드시 또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1136원은 제가 뭐 꼭 이걸 뭐 고집을 해서가 아니라 이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번 내려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렸을 거예요. 요번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내려와서 원강세를 확인시키고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부분으로 포지션을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사람들은 그래도 어, 원화 저 강세, 달러 약세를 계속 주장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물타기 하다가 아주 급등이 나오면서 손실이 계속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224원이 만약에 안 찍고 내려온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걸 남겨놓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지금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그 시황을 써드린 걸 한번 보고, 왜냐하면 또 이거 찾아가지고 그림을 하느니 제가 한번 오늘 시황을 써드린 거 보고, 제가 그전부터 예상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려드리면서 이제 시장을 보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들어서 이 뭐 예상도에 대해서 뭐 제가 크게 두각을 내는 건 아니니까, 저는 요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카페직이고요. 자, 요런 지금 상황에서 요즘 이거 자꾸 이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커져 버리네요. 자, 요걸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써드린 게 이런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예상도도 저희가 그려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죠. 이 오래된 예상도지만은, 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S&P, 지금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몇 번 거론을 했어요. 여기 꺾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은 이 3336원에서 이 정도의 고점이 나온 다음에 여기 이 고점을 향해서 한번 갈 거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지 하락이 연속이 될지 모르겠다는 저기 방송을 여러 번 해드리고,
이 그림은 이게 작년 2019년도 거의 한 5월 달에 이게 그려드린 예상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패턴에 대한 흐름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꼭지가 꺾이면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올 상반기로 봐서 사실은 3월이나 4월쯤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뭐 3,490 정도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그 재료를 가지고 지금 그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채우러 간다 그러면 상당히 이 재밌는 일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요 시황은 여러분들이 한번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 모양도 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여기가 지금 거긴데 저 목표치로 그렸던 예상도 부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꼭 여기까지는 아니겠죠. 이미 이거는 완성이 돼서 여기 박스권에서 전환이 나온다면 거의 오늘 정도 아마 마이너스가 나오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정말 여기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약간 더 깨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우를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미국은 깨끗하냐, 요번에 독감으로 그때 뭐 거의 3천 명 정도가 죽었는데 하고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꽤 시간은 됐지만 지금 이 독감으로 미국은 16,000명이나 죽었어요. 물론 이 독감이라는 거는 신종으로 나타난 신종 인플루엔자는 아니죠. 요 이제 나중에 이게 신종이 아니고 요번에 코로나19도 나중에 인플루엔자 형식으로 그 나중에 뭐 감기로 발표가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미국은 16,000명이나 죽고 중국은 이보다 훨씬 더 덜 죽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미국 독감이라고 한번 그 저기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한번 이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데는 대도시 위주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한번 확산이 되면 굉장히 그 확산 속도가 높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뭐 아파트나 공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게 대부분이고 우리 뭐 한번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뭐 이런데 뭐 미국이나 가보셨지만 이게 무슨 선진국이야 할 정도로 막 집들도 띄엄띄엄 있고 뭐 거리도 뭐 한산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은 뭐 아주 큰 대도시 뭐 뉴욕이나 뭐 이런 LA만 가봐도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높은 빌딩들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분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확산이 늦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감기로 그렇게 16,000명이 죽었다는 거는 좀 의문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계 각 저기 인종 백화점이라고 하는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뭐 이거 못 오게 하고 말고 하는 부분도 없고 최근에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어제 그 방송 보니까 뭐 입국을 하느냐 못 하느냐 관심을 갖고 봤대는데 뭐 무난히 입국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아니 미국이 뭐 테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아랍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버린 나라가 자기 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뭔가 다 얘네들은 뭐 기생충의 대사처럼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식이 되겠죠. 미국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독감으로 얼마가 죽고 만약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얼마가 죽고 이게 대응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그 처신하지는 않겠죠.
음모론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한이 없지만은 미국이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놈들은 이놈들이라고 그러면 하면 안 되지 방송에서 또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때는 제가 그래서 하도 이게 뭐 음모론적인 게 많아가지고 과거에 그 보호무역주의였던 1980년대 레이건은 이 뭐 이렇게 그 암살도 당한다 그래서 수술도 크게 해서 뭐 정말 사람들한테 크게 두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가 상상까지 해봤냐면 그래서 경제를 예측하다 보니까 자꾸 그리고 이제 대선이 오니까 뭐 이런 큰 어떤 이슈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사경을 헤매는 척 하다가 이게 미리 그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이 치료제로 완치가 되고 나와서 또 활발한 활동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이거 음모론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의 또 무슨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부분까지 보고요. 어느 회사를 보거나 어느 나라를 보거나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가 발전을 해 갑니다. 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일을 엄청나게 많이 잘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나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갈 거야 하지만 이 친구 그만둬도 그 회사는 엄청 잘 돌아가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트럼프 때문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보호무역주의로 일단 첫 번째 나가고 두 번째 말 안 들으면은 무력을 사용하던 경제력을 사용하던 달러를 사용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해 나갈 걸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여기 그 저기 뭐야 제가 요거 시작할 때 저 이런 얘기를 했죠. 패턴상 사실은 여기서 이게 마무리되고 조정이 크게 나온 다음에 이 나와야 될 상황에 지금 요게 재상승이 되고 있는 2차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붐은 정말 이 붐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과거에 이렇게 1900 지금 80년대 미국이 요런 성장을 했듯이 지금 제가 이게 로그 차트로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가 이게 이거밖에는 안 나와서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아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항상 끝에 부분이 굉장히 그 화려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상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도 이런 그 흐름과 패턴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지금 그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등락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락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리 지금 뭐 그 경기가 안 좋고 급락이 나와도 이렇게 힐레패커드나 뭐 제럭스나 뭐 제럭스는 뭐 저긴 거 아시죠? 뭐 복사기 뭐 이런 거 사무용품 그리고 힐레패커드도 이 지금 보면은 그 컴퓨터 판매 회사였죠. 컴퓨터 서버 판매 회사인데 이게 지금 보면 한 5%, 4%뭐 합병 문제도 있지만은 이 두 회사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 제일 지금 하락률이 지금 높은 상황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거 바꾸면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항공 에어라인 뭐 이런 거는 당연할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그 볼 부분이 이게 마스터카드거든요. 마스터카드 요 부분을 이게 6.7%가 빠졌는데 자 우리가 요걸 한번 그러면 차트로 한번 봅시다. 마스터카드를 한번 보면은요.
자, 마스터카드도 미국은 주식이 액면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조정이 있을 때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식을 분할을 하건 이런 액면 분할을 하건 주식 분할을 하건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이 상승이 이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또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이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못할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오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갔다고 이게 연장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 마스터카드가 뭐 글로벌 성장 또 카드를 많이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성장을 하는데, 코로나로 이제 많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어제 급락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얘도 지금 뭐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박스권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한번 가는 게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S&P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항상 이렇게 큰 상승이 오면은 뭐 어떤 때는 여기서 사실 2018년도 빠질 때 제가 예상도를 그릴 때는 여기 62% 정도, 그 과거에 여러 패턴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나라처럼 2018년도에서부터 2019년도 9월까지, 자 여기서 이 반등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은 약할 걸로 봤는데 정말 돈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예상도를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다시 그려드린 거고요. 경제라는 거는 항상 흐름은 예측하는데 이 흐름이 깨졌을 때는 새로운 예측이 나와야지 이게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면서 목표치를 놓고 예상도를 그렸는데, 이 예상도에서 꺾여야 될 부분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게 나오고, 사실은 이게 9월 달부터 올라가는 걸로 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본격적인 상승은 9월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미국은 먼저 가버렸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간 부분들이 여기서 한 적으면 10%에서 많으면 20%까지, 그럼 한 15%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자 여기서 이런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이 이어졌죠. 또 여기서도 그 과하게 올랐던 부분이 크게 조정을 받을 듯 하면서 여기서 다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꺾이고 올라가는 부분도 여기서 62% 정도의 어, 꺾임이 나오고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속임 꺾임이 나오고 위로 밟아버리고 다시 목표치를 설정하고 예상도를 다시 그렸다는 거. 그리고 요번에 이제 3492에 대한 목표치를 봤는데, 요번에는 다우, 나스닥, S&P가 목표치가 서로 막 다 다르고 좀 비슷하기라도 했으면은 이게 시세를 참 예측하기가 쉬울 텐데 정말 들쑥달쑥해요. 자, 다우존스 지수는 29,750에서 360까지 봤던 건데 29,568에서 약 200포인트 하루 정도 상승분 정도를 지금 그 못 채우고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 해외 증시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향후에 얘네들이 이제 멈춰줘야 우리나 중국 부분들도 좀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그 박스권을 그려보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이 박스권이 깨지나 안 깨지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시장에 대응을 해 주시고요. 나스닥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그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목표치까지도 지금 돌파가 나왔고, 사실 나스닥으로 봐서는 정말 조정을 받고 싶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뭐 한 기준은 한 15% 정도로 잡을게요.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만 우리가 오차가 있을 거로 보고, 한 15%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 S&P나 나스닥이나 사실 예상도는 엇비슷하기 때문에
요 예상도를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보고요. 자, 지금 환율은 지금 계속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상당히 지금 반등이 강했다가 지금 281까지 나왔었죠. 자, 반등이 강했다가 지금 다시 되물리고 있는데 아마 이건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요 시장을 여기 61선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지금 나오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을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참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제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몰려서 실시간 방송을 볼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실시간으로 좀 방송을 해드려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자, 오늘도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가 여기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지금 이제 달러 목표치하고 예상도 흐름과 비교하는 거, 자, 변곡일 그리고 한국식 양적 완화 지금 이거는 뭐 사실 예상이기 때문에 방송을 빨리 올린다는 의미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하기로 하고요. 한국은행의 내일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부분이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달러의 수급과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전망, 그리고 중국 15금리와 양적 완화 지속성,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중국의 15금리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중국 상해은행에서 발표하는 이게 뭐 상하이 리버금리를 이제 15금리라고 이렇게 있고 뭐 사이버금리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여기 그 지금 하루치 그리고 여기 일주일치는 지금 7일 뭐 7일에 그 저기죠. 요 부분은 이제 사실 그 레포와 같은 형식의 레포 금리하고 같다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시장을 자지부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트로 한번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 일일물은 뭐 이거는 뭐 하루하루 하는 부분인데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다시 또 반등의 여지는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위기다 뭐하다 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레포 금리하고 영향을 줄 쓴 일주일물하고도 연관이 되죠. 근데 지금 요 상황은 아직까지 이런 안정적인 지금 자 일주일, 이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세 달, 여섯 달 부분을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이 부분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9개월, 1개월, 1년짜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어제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뭐 그렇게 이거 뭐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상하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상하이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61선을 지켰다는 것은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마 곧 중국 시장이 저기 오픈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원래 월요일 날 쉬었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어제 좀 많이 빠지고 이 빠지는 부분이 이 61선이 지금 위에 붕붕 떠 있었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정말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60일 이격이 작다 보니까 지금 이 내려가는 폭이 작은데 자 일본도 여기 정도까지는 조정이 충분히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환율 관계하고 지금 주가하고를 오늘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뭐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방송을 빨리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지수를 보고 리딩을 해드리면은요.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 부분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좀 강하게 빠졌다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이 커졌을 부분인데 아마 내일 한국은행 금리나 뭐 사인이 강하다든지 이러면 오늘 이 선반영이 되면서 내일 확인하면서 더 올라갈 부분이 나오고요. 아마도 중국 시장에 오늘 그 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흔들리면서 이제 뭐 빠지면 우리도 같이 빠지겠죠. 반등하면 우리도 반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하루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어제 변곡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가 이상으로는 아마 오늘 종가를 마치고 잘하면 뭐 요 정도 아니면은 뭐 여기 밑에 정도 아니면 뭐 정말로 어제 종가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자 포지션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달러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좀 보면서 리딩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제가 그 카페 시황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표치라는 거, 시장을 보면서 이 목표치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만들어내고 그 목표치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맞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한다 하지만은 이 목표치도 277점 뭐 이제 좀 초반이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장이 빠진다고 그래서 반등의 기대를 가지고 항상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빠졌다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는 이런 목표치 설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자, 1년 전부터 작년 9월부터 이 8월이 저점이 나오고 사실은 이게 꺾이고 9월부터 이렇게 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저도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냈지? 근데 항상 보면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기간적인 거와 가격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거는 이게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상반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올라가면서도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빠지는 흐름에서도 목표치라는 게 나오고, 어디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올 거다.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파생을 하든지 지수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지금 원달러도 마찬가지죠. 요번에 이제 그 1150원 목표치가 나오고 나서, 이 지금 그 반등이 나오는 이 부분이 정말 강해지니까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목표치를 새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는 얘기는 분명히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136원을 왜 요즘에는 막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느냐, 너 틀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러지만 저도 방송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 목표치는 설정을 해주는데 이것만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목표치 설정하고 이런다 그러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식도 작년 9월까지 인버스를 보다가 올라갈 때 레버리지를 봤으면은 정말 해피했을 텐데 그리고 여기 이제 빠지면서도 뭐 여기는 실시간으로 막 매매하는 것도 알려주고 반등 여기 1195원 반등까지도 예상하고 저 여기 1195원도요. 여기 먼저 목표치 얘기하고 오바 나올 때 1195원 또 목표치를 새로 설정해 드린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도 여기서 보면은 1136원이 제가 방송에서 너무 강하게 나는 이거 가는 걸로 본다. 뭐 정말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뭐 나는 본다 이런 얘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약간의 이제 오바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곤조곤 요 방향이나 예상도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에 이 달러 인덱스 부분이죠.
달러 인덱스. 자, 큰 그림은 자, 이런 그림이고요. 제가 이 그림에서 지금 이 박스권인데 이게 정말 강하게 나오더니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지금 올라가는 예상도는 찾아보니까 지금 없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은 제가 요 방송하면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찾으면 시간이 걸릴까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금 하고 시장을 보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 오후에라도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라도 이 그 원달러 부분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면서, 특히나 이제 선물 부분에서 개인들이 좀 수급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바뀌어준다 그러면 원달러 부분도 자, 이런 모습은 나오지만 1200원이 사실 넘어가면 아마 그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상황은 다르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달러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에서 해석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준비는 할 겁니다. 준비는 할 거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장 흐름 보고 금요일쯤 방송을 다시 해드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갈 만한 뭐 환율이나 주가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남은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